자, 세 번째 작품 자화상이라는 작품인데요. 자, 작가는 너무도 유명한 윤동주라는 시인이죠. 자, 윤동주의 시인은 1917년 출생, 1945년. 자,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해방 한 달 전에 돌아가신 분으로 영화로도 있고 동주라는 윤동주의 작품은 중학교 때도 많이 접하게 되는, 고등학교 때도 윤동주의 작품들은 꽤 많이 나옵니다. 대부분 윤동주 작품의 특징은 자신이 뭐 동주나 이런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윤동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면 뭐 이 사람이 어떤 생을 살았는지 또 어떤 성격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텐데, 시에서도 이 윤동주의 마음,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다분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썼고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윤동주 씨의 작품들은 대부분 비슷한 성향을 좀 띠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흔히 중학교 때 배웠던 서시라든가 어, 자기가 하늘을 울어서 되게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를 해. 그래서 여지껏 살아온 거에 대한 반성, 회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다짐을 하면서 현재는 되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 갈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이제 성격의 작품인데, 이 자화상도 그렇고 뭐 비슷합니다. 그래서 항상 그 윤동주라는 사람은 글을 되게 잘 쓰는 진짜 천재 문인인데, 그 당시가 이제 일제 강점기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독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, 독립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무장투쟁이라든가 무력으로 뭔가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했는데, 윤동주는 이제 그렇게 못했죠. 그래서 가장 그 지근에 있던 그 송몽규라는 친척과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송몽규는 어떤 이제 행동적인 독립운동을 했다면, 윤동주 씨는 거의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뭐 전단지 같은 걸 만든다거나 이런 걸 뿌려준다거나 뭐 이런 이제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가 되게 나 되게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. 인물적인 거는 영화나 이런 걸 좀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확인해 보시고. 자, 그래서 좀 안타까운 사람이죠. 해방 바로 전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를 직접 보질 못한 그런 분인데요. 자, 자화상. 자, 자화상이라는 건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린 그런 그림이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뭐 거울 보고서 내가 내 얼굴을 그리는 거, 이런 것들은 이제 자화상이라고 하는데, 자, 이 작품이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. 보통 자기 모습을 본다라는 건 자기에 대해서 뭔가 반성하고 고민하고 성찰하고 그런 이제 심리적 성격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. 자, 우선 내용을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? 첫 번째, 산모통일을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. 자, 산 모퉁이를 돌아서 쭉 하면 논가 외딴 쪽에 이제 우물이 하나 있대. 그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본대. 첫 번째 연이죠. 자, 우물을 찾아서 그냥 본 겁니다. 이제 이 우물이라는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뒤에 나오네요. 우물 속에는 달이 밝게 떠 있고요. 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. 자, 파란 바람. 파란은 시적 허용이겠죠. 근데 바람이 파랗대 라는 건 촉각의 시각화라고 해서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됐고요.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. 자, 지금 이 우물을 쳐다봤을 때 보여지는 우물 안에 풍경을 서술해 준 건데요. 우물 속의 풍경이 어떠냐면 되게 평화롭죠. 달이 밝고요. 구름이 흐르고요. 뭐 하늘도 펼쳐져 있고요. 파란 바람도 불고 있고요. 그런 가을입니다. 계절적 요소, 시간적 요소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는데, 우물 속의 풍경은 어쨌든 되게 평화롭다. 평화로운 풍경에 대한 서술이 들어가 있네요.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.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자, 이 우물 속의 이 풍경 안에 사람이 한 명 있대요, 사나이가.
자, 그래서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건 자, 이 사나이는 사실 누구겠어? 우물 안에 쳐다보면 비춰지는 그 사나이는 나죠, 나. 나를 돌아보는 자아를 성찰하게 되는 매개체, 성찰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내 모습이 보였는데 나 쟤 마음에 안 드는데 싫은데 그래서 돌아간대, 떠났대. 돌아가다 생각하다 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. 에이, 또 그냥 가기가 좀 뭐하네. 그래서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. 당연한 얘기겠죠.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. 아주 뭐하는 짓인가? 미워. 그래서 가여워서 다시 갔는데 다시 가서 보니까 역시나 미워.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이번엔 물에 그리워집니다. 자, 여기 정서 변화들이 좀 있죠. 화자의 태도, 정서의 변화, 미움에서 가여움, 연민이죠. 그리고 다시 미움, 그리고 그리움. 자, 이런 정서적 변화를 통해서 난 정말 싫었다가 또 그냥 가게 또 뭐한데? 갔는데 역시나 싫어. 그래서 다시 가려고 그랬더니 그래도 또 이게 정이라고 그리워진다.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우물 속에 비친 자아를 타인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내면적 자아와 외적 자아로 두 개로 이제 구분해 놓은 겁니다. 거울에 이제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것처럼. 나요? 마지막 봅시다. 자,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바람이 어디 나왔던 거죠? 네, 두 번째 연에 나왔던 거죠. 두 번째 연에 대한 반복이죠. 가을이 있고 이번엔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.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. 라고 했네요. 자, 추억이라는 게 뭐죠? 지난 과거에 대한 생각이죠. 추억에 젖는다. 그쵸? 이 과거의 모습이 그러면은 어땠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이 아름다운 광경 안에 누가 있냐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대. 자, 요거는 중요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씁시다.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이죠. 과거의 자신의 모습. 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라고 했던 요 그리움도 그냥 그 우물 속에 비춰진 그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고요. 그 모습은 지금 현재 나잖아. 그쵸? 지금 여기 우물 속에 안에 있는 그 남자는 내면의 자아. 그리고 그 내면의 자아가 이런 순수했던 그 모습이 그리워졌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간이 우물 속에 순수했던 그 과거의 내면 자아의 그 모습에 사나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난 계속 이 사나이가 싫었어. 이건 갈등이잖아. 이때는 갈등의 상태란 말이야. 그쵸? 이렇게 갈등의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갈등이 해소가 되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는 겁니다. 추억 속에 있는 그 자아에 대한 그리움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죠. 이 우물 속의 풍경에 자기가 그리워했던 그런 내면의 순수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해소 또는 화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금 우선 두 번째 연과 마지막 연의 반복을 통해서 수미상관처럼 이렇게 이제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기도 하고요. 균형감 또는 안정감을 준다. 라고 이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. 수 있고요. 지금 여기에 보여줬던 이 사나이의 어떤 이제 화자의 어떤 태도, 정서의 변화들이 미움에서 연민, 다시 미움,
그리움 이렇게 이제 바뀐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리움이라는 건 실제 그 우물 속에 있는 사나이에 대한 그리움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내면 자아에 대한 추억에 대한 그리움이겠죠. 자, 뭐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네요. 뭐 중요한 것들은 다 얘기한 것 같고, 자, 특징까지만 보면은 특징은 자, 뭐뭐 들여다봅니다. 뭐 가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돌아갑니다. 그대로 있습니다. 일반적인 평서문이죠. 평서문을 사용해서 산문적으로 서술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이 본인이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 행위를 그 행동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 변화 이런 것들을 여기처럼 이렇게 형상화하고 있다. 여기처럼 이렇게 형상화를 하고 있다.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. 자, 이 작품도 되게 윤동주 시 중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품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. 정서가 어떤지. 윤동주 시라는 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일제강점기 때 여러 작품들이 같이 병행해서 공통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, 또한 윤동주 시의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. 자화상, 아니다, 서시, 아까 이야기했던 서시 같은 경우 이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상징어가 뭐였죠? 서시?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해서 얘기하는 하늘이라는 게 요거랑 같은 대상이죠. 성찰의 매개체죠. 이런 식으로 윤동주 시랑 다른 시, 윤동주의 다른 작품을 비교하는 이런 대상이 뭐 작품이 이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윤동주의 자화상 여기까지. 좀 빨리 끝냈으니까 너무 특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이렇게 보면서 한번 처음에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. 이해 안 되면 한번 더 들어보시고. 아무튼 여기까지.